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휴대폰 앱에서 마지막 알림이 울렸다. 주소는 집 근처 오래된 모텔이었다.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 같았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이다. 모텔 주문은 대체로 늦은 밤에 몰려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운이 감돌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온종일 땀 흘리며 일한 뒤라 얼른 마지막 것만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음식 봉지를 챙긴 나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모텔 특유의 공기가 곧바로 코끝을 스쳤다. 오래된 카펫에서 풍기는 눅눅한 냄새, 형광등 불빛이 어설프게 번지는 좁은 복도. 그리고 이따금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TV 소리. 그 모든 것이 묘하게 섞여 있어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 낯설게 느껴졌다. 후실 번호를 확인하며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빨리 끝내고 가야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괜히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모텔의 공기 때문일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예감 때문일까? 마침내 목적지 앞에 섰다. 음식 봉지를 고쳐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삐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안쪽에서 인기척이 바로 느껴졌다. 의자 끄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가 곧 조용해졌다. 이상했다. 보통은 문이 바로 열리고 손님이 건네받으며 짧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몇 초가 지나도록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순간 내 손끝이 떨렸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들어오라니? 배달은 문 앞에서 음식을 건네주면 끝나는 일인데 방 안에서 들려온 건 초대의 말이었다. 나는 잠시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음식 봉지는 아직 따뜻했고 그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이마에 알 수 없는 땀이 맺혔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문 앞에 두고 돌아서야 할까?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괜히 들어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으면 어쩌지? 하지만 목소리가 그냥 평범한 손님 같지는 않았어.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복도의 싸늘한 형광등과는 전혀 다른 노란빛의 은은한 조명이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공기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결국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차갑게 식은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심장이 더 세차게 고동쳤다. 마치 그 차가움이 방 안과 복도의 경계를 알려주는 듯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냥 음식만 주고 끝날까? 아니면 상상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만큼 두려움도 호기심도 커져갔다. 손잡이를 살짝 눌러보자 생각보다 쉽게 돌아갔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와 낯선 향기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복도의 눅눅하고 싸늘한 공기와는 달리 안쪽은 따뜻하면서도 은근한 향기로 가득했다.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 같기도 했고 방 안의 조명이 만들어낸 빛과 섞여 은밀한 분위기를 더했다. 잠시 문 앞에 서서 눈을 깜빡였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작은 모텔방 특유의 삭막함 대신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그 틈새로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여자가 서 있었다. 처음 본 순간 나는 말없이 시선이 멈췄다. 가운을 대충 걸치고 있는 여자의 몸매는 얼핏 봐도 늘씬하고 엄청 글래머였다. 여자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묘하게 매혹적이면서도 어딘가 쓸쓸했다. 배달 왔습니다.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손에 들린 봉지가 아직도 따뜻했지만 방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여자 역시 봉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놓고 가셔도 돼요.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봉지가 아닌 내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낯선 상황이었고 이유 없이 두근거림이 커져만 갔다. 평소 수십 번도 더 했던 단순한 배달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전혀 다른 결말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때마다 향기가 조금 더 진하게 스며들었고 나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별것 아닌 인사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와 섞여 묘하게 울렸다. 네, 뭐 이제 마지막이라서요.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본인 스스로도 눈치챘다. 짧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깊은 어둠 속에서 불빛을 머금은 듯한 눈동자는 마치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봉지를 건네며 한 발짝 물러서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봉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손끝으로 나를 멈춰 세웠다. 잠깐만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다시 움직임을 잃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내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여자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뒷걸음질 치지 않았지만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다. 시선은 본능처럼 그녀의 얼굴에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입술에 머물렀다. 그 순간 복도의 형광등 소음과 바깥 도시의 소란은 모두 사라진 듯했다. 오직 이 좁은 방 안,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향기 그리고 그녀의 시선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긴장하지? 그냥 봉지만 두고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녀는 미소도 웃음도 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 일어날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점점 스스로를 잊어가고 있었다. 점점 숨이 가빠졌다. 방 안은 환하지 않았지만 은은한 조명이 여자의 몸을 따라 그림자를 만들며 그녀의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가까워질수록 작은 디테일까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목선을 따라 떨어지는 잔머리,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의 깊이,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살짝 들썩이는 가슴의 곡선과 매끈한 다리.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시선은 다시 그녀에게로 끌려갔다. 도망칠 수 없는 자석 같은 힘이 작용하는 듯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냥 나가야지. 지금이라도 봉지 두고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다그쳤다.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발걸음은 굳어 있었고 손끝마저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거리를 좁혔다. 그녀가 가까워질 때마다 내 시야는 다른 모든 것을 지우고 오직 그녀만 담았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흐릿한 조명조차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강조하는 장치처럼 느껴졌다. 왜 이렇게 떨리세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장난처럼, 그러나 어딘가 진심이 묻어 있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혀 말 대신 거친 숨만 새어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을 따라가며 마치 모든 반응을 관찰하는 듯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욕망까지. 그녀는 그 모든 걸 읽어내고 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려 했다. 그러나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멈춰섰다. 그 순간 더 이상 도망칠 공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자는 그 사실을 아는 듯 천천히 손을 들어 어깨에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옷감 너머로 스며들었고 순간 심장은 귀 가까이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요동쳤다. 괜찮아요. 그녀는 속삭였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마치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주문 같았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시각을 지워도 감각은 더 선명해졌다. 가까이 다가오는 그녀의 숨결, 팔을 타고 전해지는 체온, 향수에 섞인 은은한 땀 냄새까지. 모든 게 현실을 넘어 비현실적인 감각으로 변해갔다. 왜 이렇게 끌리는 거지? 분명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스스로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괜찮아. 지금은 그냥 이끌려도 돼. 이건 단 한 번뿐일지 몰라. 그녀는 이제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숨결이 부딪히고 체온이 뒤섞이는 거리.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가까움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 이후 돌아갈 길은 없을 거라는 걸.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피할 곳이 없었다. 방 안은 좁고 그녀의 기운은 너무도 압도적이었다. 마치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순간처럼 도망치려는 의지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느리게 그 느림 속에서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듯 움직였다. 가볍게 올려놓았던 손이 내 어깨를 지나 목선으로 옮겨갔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손끝의 감촉에 숨이 또다시 끊겼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속삭임은 내 귓가를 스치며 전신을 자극했다. 저항을 시도하려 했지만 손끝에서 시작된 감각이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방 안의 정적을 뚫고 스스로에게조차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거리는 사라졌다. 그녀의 이마가 나의 뺨에 스치듯 닿았고 따뜻한 체온이 직접 전해졌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이 나의 뺨을 감싸 올렸다. 살짝 고개가 기울어지는 순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 자연스럽게 그녀의 움직임에 몸을 맡겼다. 혀가 뒤엉키고 숨결이 합쳐지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모텔 방의 좁은 공간은 더 이상 눅눅한 공기가 아니었다. 두 사람만의 호흡과 체온이 새로운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다. 단순한 배달원이 아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불러낸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 공간에서 오직 그녀와 나 자신만이 남아 있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왜 이렇게 달콤하지? 머릿속의 경고와 본능의 갈망이 엇갈리며 나를 붙잡았다. 그러나 결국 나의 손은 천천히 그녀의 몸을 탐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눈을 감으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가운을 천천히 벗으면서 몸을 맡겼다. 그리고 그 순간 경계라는 단어가 무의미해졌음을 알았다. 그녀의 손끝이 뺨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가볍지만 분명한 온기가 목선을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더 이상 숨을 고를 수 없었다. 가슴은 빠르게 요동쳤고 손끝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향해 뻗어나갔다.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긴장했다가 곧 이완되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듯 그 접촉을 환영하는 듯한 반응이었다. 부드럽지만 탄력 있는 곡선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나의 눈앞은 순간 아득해졌다. 망설이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나의 내면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마치 억눌러온 무언가를 풀어내라는 신호처럼 나의 망설임은 서서히 무너졌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턱 아래를 간지렸고 따뜻한 호흡이 옷을 뚫고 스며드는 듯했다.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순간 좁은 모텔 방이 두 사람의 체온으로 가득 차며 세상은 완전히 고립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녀의 곡선이 몸 전체로 밀착되자 온몸이 전율했다. 그녀의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 부드럽고 하얀 살결, 도톰한 입술, 더 이상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감각이 몰려왔다. 그 감각은 죄책감과 동시에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나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올렸다. 가까이 마주한 얼굴, 붉게 달아오른 뺨, 반쯤 감긴 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본인을 범해달라고.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손가락이 그녀의 등을 따라 움직이고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떨고 얕은 신음을 토해내며 반응했다. 마치 한치의 망설임도 허락하지 않는 듯 그녀는 나의 목을 세게 끌어안았다. 숨결과 숨결이 다시 겹쳐지고 순간은 길어졌다. 방 안을 채운 것은 더 이상 눅눅한 공기나 싸구려 조명이 아니었다. 오직 두 사람의 체온과 감각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도 배달원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길과 시선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내 목덜미에 입술을 스치던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도망칠 구석 따윈 애초에 없었다. 그녀의 체온이 내 몸을 휘감자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마치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이 순간이 사라질 것만 같아 손끝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숨결이 뜨겁게 내 귀를 타고 흘렀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내 몸이 그녀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녀가 나를 삼켜버린 건지. 그 경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등을 따라 내려오자 마치 불꽃이 피부에 새겨지는 듯 전율이 퍼졌다. 나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나오던 건 거친 숨결뿐이었다. 더 가까이 와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끌려갔다. 그 말은 유혹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우리의 입술과 혀는 하나가 되었다. 터져나오는 감각은 폭발 같았다. 전신이 전류에 휘감기듯 떨렸고 내 심장은 그녀의 심장과 한 박자도 어긋나지 않게 맞춰 뛰었다. 그녀의 곡선이 내 몸에 부딪히며 이 좁은 모텔 방은 마치 불타는 화염 속에 갇힌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침대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울리고 내 몸은 더욱더 격렬하게 그녀와 부딪혔다. 더 격하게 해줘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옷을 입고 배달을 오고 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나는 이미 사라졌다. 지금의 나는 그녀와 얽히고 그녀의 호흡과 목소리, 그 모든 감각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있었다. 죄책감? 그런 건 이 순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입술, 그녀의 체온, 그리고 내 몸 깊숙이 일어나는 격렬한 파동만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삼켜졌다. 그리고 동시에 나 역시 그녀를 삼켜가고 있었다. 끝없이 빠져들며 이 불길은 우리 둘만의 세계를 태워버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길은 끝내 파멸로 이어질 거라는 걸.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미친 듯이 탐하고만 싶었다. 그렇게 그녀와 수없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서로의 눈이 풀릴 때까지. 모든 것이 끝나고 방 안은 고요해지고 나와 그녀의 헐떡거리는 숨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그 고요함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적처럼 어딘가 불길하고 무거운 공기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안고 있었다. 몸은 서로 뒤엉킨 채 끈적한 땀에 젖어 달라붙어 있었다. 피부는 아직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내 심장은 더 이상 같은 리듬으로 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폭발하듯 고동치던 박동은 어느새 뒤틀린 듯 불규칙하게 뛰었고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낯선 허무가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더 이상 그녀의 체온이나 숨결이 위안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눈꺼풀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잠시 전까지는 욕망에 휩쓸려 그녀의 입술과 몸을 탐하며 온몸으로 그 물기를 즐겼지만 이제 남은 것은 타버린 채뿐이었다. 제 위에 손을 대면 부서져 흩날리듯 내 마음도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가슴에 흘러내렸다. 축축하고 따뜻한 감촉. 그런데 그 부드러움조차 이 순간에는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분명 내 품 안에 있는 여자인데 동시에 완전히 닿을 수 없는 이질감이 느껴졌다. 나는 어쩐지 그 사실이 두려웠다. 몸은 분명히 그녀와 맞닿아 있었지만 내 안의 어딘가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욕망의 불길이 꺼지자 남은 건 공허와 두려움이었다. 나는 지금 그녀 곁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녀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손을 들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손바닥이 미끄러졌지만 안도감은 없었다. 손끝에서 올라오는 건 따스함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마치 내 손이 닿는 순간마다 죄책감이 피부 밑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이건 그냥 충동이야. 아무 의미 없어. 아니, 의미가 없을 리 없지. 이미 돌이킬 수 없어. 괜찮을 거야. 단 한 번의 실수일 뿐이야. 아니야.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뒤엉켜 나를 흔들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신음과 내 호흡만이 가득하던 이 방은 이제 내 내면의 불협화음으로 메워졌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여전히 내 품에 안겨 있었다. 고요했고 느긋했고 마치 이 순간이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고요가 나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 표정이 두려웠다. 나는 깨달았다. 욕망은 순간의 불길일 뿐이다. 타오를 때는 세상을 삼킬 듯 뜨겁지만 결국 남는 건 잿더미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잿더미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내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등을 쓰다듬던 손길이 잠시 멈췄다. 혹시 눈치챘을까 싶어 조심스레 그녀를 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 잔혹하게 압박했다.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걸까?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선택은 단순히 욕망의 충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나는 새로운 길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 길은 분명 파멸로 이어질 것이고 나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한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간 사람은 나였다. 그녀가 다가왔을 때 멈추지 못한 것도 나였다. 그녀가 속삭였을 때 기꺼이 무너진 것도 나였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이 모든 불안과 공허 그리고 앞으로 닥칠 후회와 파멸은 결국 내가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멈췄어야 했는데 왜 난 그럴 수 없었지? 그 질문만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날 이후로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졌다. 처음엔 단순히 불안 때문이라 생각했다. 밤마다 식은땀이 흐르고 원인 모를 피로가 밀려왔지만 그저 신경성일 거라고 해서 넘겼다. 하지만 증상은 멈추지 않았다. 체중이 조금씩 빠지고 미열이 계속되며 사소한 감기조차 쉽게 낫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날마다 야위어갔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들었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그녀를 통해 병을 옮았다. 에이즈.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칼처럼 찔러 관통했다.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의사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나는 오직 하나의 문장만을 마음속에서 되뇌고 있었다. 나는 이제 끝났어. 그녀를 원망할 수는 없었다. 그 어떤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결국 선택한 건 나였다. 욕망의 불길에 눈이 멀어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던 건 나였다. 그때 멈추지 못한 손과 발, 그 어리석은 순간이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며 땀에 젖은 이불을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면 모텔의 눅눅한 공기와 그녀의 목소리가 겹쳐진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를 파고든다. 내 몸은 점점 망가져갔다.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고 감염은 쉽게 찾아왔다.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만 유리벽 너머에 있는 듯했다. 웃고 떠드는 소리 사이에서 나는 점점 멀어졌다.
내 피부에 드러나는 증상들, 피로에 절은 눈빛, 빠져버린 살점 하나하나가 대답 대신 날 비웃었다. 나는 내 욕망에 굴복했고 그 대가로 병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한다. 내가 원망해야 할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이제 내 피와 뼈에 새겨져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